1페이지 갑니다. 네. 추가적으로 물투의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물투의 내용이 내신에 프린트에 들어오지 않는 한, 제 프린트가 좀 심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수업을 못하는 내용이 가끔씩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러면 왜 교재에 넣어놨느냐? 이제 학교 선생님 프린트 중에 그런 프린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끔씩.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들어있는 내용도 있다. 내가 만약에 이거 3학년 교재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3학년 교재로 바꾸는 순간 여기서 덜어내는 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덜어내는 게 많이 생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갑니다. 맨 처음에 예전에는 이걸 배웠는데 요즘에는 잘 안 배우니까 뭐가 있냐면 위치, 공간, 거리 이런 게 있어요. 위치라는 건 뭐냐? 공간상에서 이제 무엇으로 표시하는, 좌표로 표시하는 것, 지점을 우리가 위치라고 합니다. 그 위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기준점이 있고 그 기준점으로부터 거리까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중딩 때 배운 거 있잖아요. 중딩 때 배운 거.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학교가 여기 있어요. 학교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집을 기준점으로 해서 좌표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를 우리가 뭐라면 위치 이렇게 표시할 거다. 아시겠죠? 그럼 둘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 그래? 둘 사이의 거리를 뭐 변이 이렇게 부를 거다.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있고 나중 위치가 있죠? 네, 처음 위치가 있고 나중 위치가 있어요. 그죠? 여기는 나중 위치, 여기는 처음 위치. 그러면 변이라는 건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의 차이.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거리라는 거하고 변이라는 거하고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벡터와 스칼라라는 게 나와요. 벡터와 스칼라. 이해가셨죠? 자,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는 물리량이다.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게 수능 같은 데 잘 안 나오는데요. 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대학교 1학년 올라가면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배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추억이죠. 역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추억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처음에 이걸 벡터를 엄청나게 배운 그 추억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1학년 첫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대학 교수님이 니네 수학에서 벡터 배웠지? 그러면서 벡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물리를 들으러 들어갔는데 수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교수님이. 자, 갑니다. 벡터와 스칼라에서 방향과 크기가 있는 물리량, 그 다음에 스칼라는 크기가 있는 물리량. 그죠? 우리가 벡터의 예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의 예, 이거 기억하려고 이런 거 배웠죠. S, V, A, 뭐 이런 거 배웠어요. 그죠? 네, S가 뭐예요? 네, S가 변이에요. 그죠? V가 뭐예요? 속도죠. A가 뭐예요? 가속도예요. 그죠? 이건 각각 어떻게 한 거냐면,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를 시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일로 이렇게 갑니다. 그죠?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질량을 곱하면, 여기다가 질량을 곱하면, 이렇게. 그죠? 속도에다 질량을 곱하면 운동량이 나오죠. 운동량. 그죠? 그 다음에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R자임 F가 나오죠. 되셨나요? 예, 그냥 운동량과 뭐가 나오냐면 힘이 나온다. 그쵸? 예. 그 다음에 힘에다 뭘 곱하면?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예, 충격량이 나온다. 이거지. 충격량이 나온다. 우리가 이제 요런 거 배웠단 말이지. 그쵸?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위에다가 뭘 가지고 있는? 이렇게 화살표를 가지고 있는 벡터이다. 됐죠? 그래서 벡터에다 스칼라 곱하면 전부 다 뭐라고요?
벡터에다가 스칼라 곱하면 전부 다 벡터죠. 근데 혹시 기억나요? 일과 에너지 배울 때 1은 뭐였어요? 1은 스칼라였어요. 벡터 곱하기 벡터라. 그죠? 벡터에다 스칼라를 곱하면 벡터가 나오는데 벡터끼리 곱하면 스칼라가 나온단 말이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되셨나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벡터의 합성과 분해. 벡터의 합성은 되게 간단합니다. 벡터 두 개를 뭐를 일치시켜야 되냐면 작용점을 일치시켜야 돼요. 알겠죠? 힘으로 얘기하면 작용점. 그러니까 기준점을 일치시키고 평행사변형법. 이렇게 하시면 뭐라고요? 그러면 얘가 C라는 벡터가 두 가지의 벡터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합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 됐죠? 오케이. 되셨죠? 오케이. 자, 두 번째로 배울 건 벡터의 차예요. 벡터의 차는 어떻게 할 거냐?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그 상대 속도 같은 걸로 또는 변화량 같은 거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거 설명을 해드렸어요. 속도의 변화량은 그죠?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뭘 뺀다고요? 처음 속도를 뺀다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량도 벡터이냐? yes. 다시 속도의 변화량도 벡터이냐? yes. 됐죠? 그러면 변이의 변화량,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도 벡터이냐? yes. 속도의 변화량도 벡터이냐? yes.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네,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랬냐면 벡터의 차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덧셈으로 바꿔. 이렇게. 그러니까 벡터의 합으로 계산하실 거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가셨나요? 벡터의 합으로 벡터의 차를 계산한다가 밑에 그림이에요. 자, 벡터의 차를 그릴 때 여기 이제 A라는 애가 있고 얘가 B라는 애가 있는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자, D 벡터를 구하래요. 근데 D 벡터는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A 벡터에서 뭘 뺀다고요? B 벡터를 빼래요. 이걸 D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 C 벡터는 두 개를 더하랬거든. 얘는 빼라고. 그죠? 되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덧셈으로 바꾸라 이것이. 덧셈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즉 뭘 구하시면 되냐면 요렇게 마이너스 B를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하고 A하고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를 평행이동시키면 벡터는 특징이 뭐냐면 평행이동이 가능하다는 놈이거든. 벡터는 평행이동을 그대로 시키면 어떻게 될 거냐면 평행이동을 그대로 시키면 이렇게 될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고3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뺄셈 계산하세요. 그러면 얘로부터 뒤에 빼는 거 있잖아요. 빼는 거로부터 어떻게? 원래의 벡터 쪽으로 쭉 이렇게 그은 다음에 그게 뺄셈 이렇게 공부하실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되셨나요? 그럼 A에서 B 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B에서 A 빼면 어떻게 돼요? B가 원래니까 여기서 1로 가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네. 굉장히 간단하죠. 네, 벡터를 그렇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배우는 게 벡터의 합성이에요. 벡터의 합성이라는 건 뭐냐? 이거 F 기억나나요? 이렇게 생긴 놈 누구누구의 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 X성분과 Y성분의 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X, Y축을 이렇게 가상으로 잡고 수선의 발 내려서 뭘 생기게 하냐면 요렇게 두 개의 벡터를 생기게 해. 그래서 여기 X축, 얘를 Y축 이렇게 하면 얘는 FX라고 하고 얘는 FY라고 하고 됐죠? 그래서 FX와 FY의 합 이렇게 FX와 FY의 합 이렇게 하겠다. 되셨죠? 이게 이제 벡터의 분해야. 거꾸로 얘기하면 이 F를 분해하는 방법은 얘네 둘로 나누는 거다. 그때 이제 하나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요 세타였어요. 그죠? 세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수선의 발 내린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그죠? 빗변분의 밑변이라서, 그치? 빗변분의 밑변이라서 F분의 FX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fx를 구하는 식을 알게 된 거다. fx는 어떻게 한다고요? f 코사인 세타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로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할 거다. 그죠? 그래서 빗변이 f고 높이가 fy라서 fy를 우리가 f 사인 세타 이렇게 할 거다. 다행인 건 여러분들 학교가 수특이 부교재랬잖아요. 수특이 부교재면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알겠죠? 왜냐? 얘가 물투거든요. 아시겠죠? 예,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한 내용이 물투예요. 물투는 심지어 모두 나올 수 있냐면 맨 밑에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탄젠트 세타에 관한 설명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거리와 벡터. 따라서 여러분들이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질문하시기 어려우면 뭘 많이 하셔야 되냐면 표정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해야 돼. 경섭이 놀래겠다. 자기야. 예, 제대로 잠. 야. 요번에 경섭이한테 그렇게 보내야지. 수업 시간에 잔 사람이 누굴까요? 동영상에 나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에 볼 거 아니야. 안 나오는데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지.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동거리란 실제로 이동한 경로의 크기. 항상 증가만 합니다. 다시. 이게 스칼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기억. 이동거리라는 건 절대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방향이 반대가 되어도 감소하지 않는 물리량이다. 아시겠죠? 두 번째, 변이는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변이라는 말 자체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실은 델타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S 나중 마이너스 S 처음이라는, 그죠? 이렇게 델타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따지지 않는다. 다시. 변이란 건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점으로부터 B라는 점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중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중간에 막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져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A와 B와 C가 있어요. 그죠? 되셨나요? A와 B와 C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동거리는 A와 B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이동거리는. 내 A가 무조건 크죠. 왜냐면 A는 여기서 뭐 4m 갔다 5m, 6m, 7m, 8m, 9m, 10m 막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한참 갈 거란 말이지. 이동거리는 당연히 A가 더 클 거다. 그런데 변이는 중간에 어떤 짓을 했건 상관없다고 그랬죠.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A와 B와 심지어 C까지 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경로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감소할 수도 있다. 다시. 아까 이동거리는 감소가 불가능했어요. 다시. 이동거리라는 건 감소가 불가능합니다. 계속 증가만 합니다. 그런데 변이는 감소할 수 있다. 즉, 가다가 되돌아오면 감소한다. 그래서 감소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즉, 첫 번째, 빈칸이 답이 다 나와 있네. 자,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면 변이는 감소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단위는 똑같이 씁니다. 첫 번째 케이스, 200m 트랙을 돌아요. 한 바퀴를 돌았다고 치자. 그러면 이동거리 얼마? 200m야. 근데 변이는 얼마라고? 0이지. 아까 저 친구 깨우더니 이번엔 JM이 자려고? 에헤이. 네, 동쪽으로 300이다. 그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요거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4자.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이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렇게. 그렇죠? 우리나라 지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서해, 동해. 그죠? 왼쪽이 서해. 아시겠죠? 오른쪽이 동해. 이렇게. 그래서 동쪽으로 300m.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속력이란 단위 시간당. 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단위 시간. 그쵸? 단위 시간 동안 이동거리. 자, 단위 시간당이라는 말이 나오면 제가 뭐라 했죠? 시간분의 거리다. 그죠? 그래서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예,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속력이라고 한다. 속력. 그죠? 속력이라고 한다. 속력은 운동 방향과 상관없이 빠르기만 알 수 있다. 빠르기만 알 수 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속력이라는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뭐만 알 수 있다고요? 빠르기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빠르기만 가진 물리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죠? 뭐예요? 거속시. 제가 뭐라 하냐면 거속시원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건 뭐 아마 통과 때도 했을 거예요. 그죠? 수평 도달거리 때문에. 수평 도달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쵸? 예, 그것 때문에 해봤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단위환산이라는 게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단위환산 문제가 내신에서는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위환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1km/h. 그러니까 1시간에 얼마를 간다고요? 1시간에 1km를 간대요. 그쵸? 얘가 미터 퍼 세크로 얼마일 거냐에 관한 설명이에요. 알겠죠? 됐어요? 그 정도 열어놨으면 뭐 환기됐죠. 자, 갑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원아워에 1km 같습니다. 라고 인식하시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단위를 인식할 때 꼭 이렇게 인식하셔야 되나요? 원아워에 1km를 갔습니다. 이런 얘기죠. 원아워에 1km를 갔습니다. 단위환산이라는 거 별게 아닙니다. 내가 킬로미터를 지워서 뭐로 바꿀 거라고요? 미터로 바꿀 거예요. 그럼 미리 이렇게 지울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쓰는 거죠.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hour를 어떻게 한다고요? hour를 지워서 어떻게? 세크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1km는 어떻게 해요? 1000m. 원아워는 3600초. 그럼 3600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냥 60 곱하기 60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60 곱하기 60. 자, 60 곱하기 60초. 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공 2개 지우시고, 나머지 써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36분의 10이죠. 36분의 10 미터 퍼 세크. 선생님 이거 다 계산해 놔야 되잖아요. 근데 계산해 놓으면 좋죠. 그죠? 2로 나누면 얼마예요? 5. 2로 나누면 18 이렇게. 되셨나요? 요게 이제 근데 사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단위환산인자라고 해요. 단위환산인자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내가 144 km/h다. 얘를 미터 퍼 세크로 바꿔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되게 간단합니다. 18분의 5 뭐야? 미터 퍼 세크 곱하면 미터 퍼 세크로 바뀌어요. 이런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해가셨나요? 네. 됐어요? 그러면 88이 64에서 88호 40.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이거 엄청나게 하실 거예요. 요 단위환산. 그래서 단위환산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물원, 화원, 물투, 화투 모든 이 계산이 들어가는 과목에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거기 시간과 이동거리와의 그래프예요. 시간과 이동거리와의 그래프. 그렇죠? 시간과 이동거리와의 그래프에 관한 설명이 나왔어요. 시간 t와 이동거리 S에 관한. 그렇죠?
x에 관한. 자, 얘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얘가 이렇게 움직였대요. 막. 그죠? 왔다리 갔다리 했네요. 그쵸? 네. 자, 첫 번째. 얘 뒤로 돌아온 적은 없는 것 같다. 그죠? 그죠? 저는 이제 오버해서 좀 그리는 바람에 뒤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이제 빨간색 그래프는 뒤로 돌아온 것 같진 않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T1일 때, 얘는 T2일 때, 그쵸? 자, T2일 때, X1과 X2 해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기울기는 그러면 T2-T1분의, 그쵸? 즉, X축의 증가량 분의 Y축의 증가량, 이렇게 하죠? 그쵸? 맞죠? 그럼 이제 결국엔 뭐냐면, 시간, 타임 T 동안에 뭐예요? 변위,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변위. 그러면 결국 얘는 속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시간분의 변이. 그래서 속력이 됩니다. 속력. 그쵸? 그래서 두 점을 이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해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쵸? 이게 뭐가 된다 그랬죠?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는 무엇이 되더라? 기억나요? 평균이죠. 평균. 평균 속력.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T1인 점에서, 또는 뭐, 아니면, 이런 점에서, 이런 특정 시간에서의 순간 속력, 그죠? 즉,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뭘 의미하냐면, 그 순간의 속력을 얘기한다. 그 순간의 속력을 이야기한다. 됐죠? 네. 그래서 순간 속력. 그래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건 제가 그거라 그랬어요. 직선이면 평균이고, 평균값이고, 접선이면 그 순간의 값이다. 요런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만약에 이걸 시간과 뭐가 아니라, 이동거리가 아니라, 이걸 시간과 뭐로 바꾸면, 속도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시간과 속력이나 시간과 속도로 바꾸면,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인과 마찬가지인데, 가속도로 변하는 거고요. 예,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의 데이터이긴 한데 가속도로 바뀌는 것이. 예,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자, 직선이면 평균이고 접선이면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오케이. 되셨나요? 예. 네. 콜라 따시느냐고? 콜라 따시면 되죠, 뭐. 제가 그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마음속에 담아놓는 사람이잖아요. 네, 자, 갑니다. 마음속에 담아놓기만 한다니까요. 뭐 밖으로 표출이 안 되잖아요. 그쵸? 뭐 잘못하기 전까지. 네. 그죠? JM처럼 막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데, 존다든가. 그쵸? 막, 이래야 또 징벌이 나가죠, 징벌이. 그쵸? JM, 넌 뭐냐? 막 이렇게. 그쵸? 참기 힘들어요. 그쵸? 참. 앞에서 보여줬더니 더 큰 걸로 하네. 그죠? 저번에 난 요만한 걸로 보여줬더니, 그죠? 자, 갑니다. 상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라는 개념은 뭐냐? 예를 들자면, A가 B를 본, 상대 속도. 이런 말을 많이 쓴다. 또 이걸 또 멋있게 쓰느냐고 또, A에 대한 그렇죠. B의 상대 속도 뭐 이런 말을 많이 쓴다. 이거를 기호로 쓸 때 어떻게 하냐면 VAB 이렇게 쓰죠. VAB. 되셨나요? 근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벡터이다. 됐죠? 얘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저기 델타하고 똑같아요. 누구에서 누구 빼라고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뺍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빼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빼는 건 결국 더하는 거다. 무슨 철학적 얘기 같아요, 그죠? 빼는 건 결국 뭐야? 되돌려서 빼는 거다 이거죠. 되돌려서 더하는 거다 이거지. 되셨나요? 네, 오케이. 재미없나 보죠? 알았어요. 자, 나 진짜. 오케이. 가슴 속에 굉장히 깊게 박으려고 그러네요. 오케이. 자, 이제 사람이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B를 맞으면 B는 분명히 바람이 안 불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우리 경험칙으로 바람이 별로 불지도 않는데 빗방울은 어떻게 떨어져요? 빗방울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산을 쓸 때 이렇게 들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들어요? 우산을 이렇게 들죠. 이렇게 들죠. 그쵸? 이거에 관한 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빗방울의 상대 속도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사람의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빗방울의 속도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본 누구의 속도? 사람이 본, 그쵸? 사람이 본 빗방울. 빗방울의 상대 속도. 그러면 어떻게 버린다고요? 아, 그렇지. 누구에서? 사람이 본 빗방울. 이렇게. V사빗. 그쵸? 되셨나요? 그러면 V 빗방울에서 뭘 빼라? 사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벡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V 사람의 속도에 관한 벡터. 그 다음에 이게 V 빗방울에 관한 속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얘를 V 마이너스 사람 이렇게 한다 이거죠. 마이너스 사람. 마이너스 사람 한 다음에 얘하고 더해라 이거지. 됐죠? 그래서 평행이동 시키면 어떻게 될 거냐? 얘하고 누굴 더하라고요? 얘를 더하라는 거죠. 요렇게 마이너스 안 써놨다. 그래서 마이너스 V 사람 그 다음에 V 빗방울 둘 더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요번에 이제 평행사 변형법을 안 쓰고 삼각형법을 썼어요. 여기서 요로 여기서 요로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요렇게 V 사람이 본 빗방울의 상대 속도. 그래서 우리가 우산을 쓸 때 요렇게 들게 된다 이거지. 되셨나요? 오케이. 이걸 상대 속도라고 한다. 됐죠? 이 상대 속도 개념은 실제로 계산 문제는 물리 1에 안 나오고 물 2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상대 속도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 나오냐면 기억나요? 저 뒤에 특수 상대성 이론에 나오죠. 네, 기억나세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등속 운동으로 갑니다. 등속 운동으로. 맞아요. 서준 씨가 설명해 줬던 것처럼 등속 운동이란 어떤 운동이냐? 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자, 이 속도에 두 가지 성분이 있다. 빠르기도 있고 그렇지. 빠르기도 있고 방향도 있다. 그러니까 모두 일정해야 되고 빠르기도 일정해야 되고 방향도 일정해야 된다. 방향이 변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제일 많이 페이크로 내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에스컬레이터 있죠. 에스컬레이터의 운동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탁 타면 쭉 이렇게 올라가요. 맞죠? 에스컬레이터의 운동은 등속 운동일까요? 아닐까요? 등속 운동입니다. 왜? 2층까지 올라가는 방향이 변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빠르게 변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등속 운동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페이크냐? 지면에 있지 않다고, 그죠? 지면에서의 운동이 아니라고, 등속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 당연히 등속 운동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하나 더 가볼까요? 그럼 엘리베이터의 운동은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의 운동은? 당연히 등속 운동일 수 없어요. 그쵸? 왜요? 처음에 정지하고 있다가요. 빨라져서 중간에 등속 운동하고 끝에 가서 느려져서요. 등속 운동하면서 쓸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네. 이해가셨나요? 네. 근데 얘는 이 에스컬레이터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일정한 빠르기에 일정한 방향이다 이거지. 네. 되셨나요?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는 건 결국 빠르기와 방향을 다 물어보는 말이다.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의 정의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말이기도 하냐?
가속도가 얼마인? 그렇죠. 가속도가 0인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가속도가 0인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 등속 운동은 방향이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방향이 변해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왜 버벅거리냐, 그치? 방향이 안 변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운동이다? 직선 운동이다. 그죠? 온리 직선 운동만 가능하다. 그래서 원래 등속 운동의 풀네임이 뭐야? 풀네임? 등속 직선 운동이다. 그쵸? 우리가 맨날 흔히 부르는 사람 이름 중에 풀네임 가지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외국 애들 그런 애들 많죠, 그죠? 맞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내가 되게 좋아하던 농구 선수인데 헬기 타고 가다 죽은 농구 선수가 있어요. 네네. 우리 사람들이 뭐라 하면 다 코비 그러는데 그 사람 풀네임이 코비 브라이언트거든, 그렇죠? 영어로 얘기하다 보니까 영어 여기 나올 뻔했네. 네. 뭐 끝까지 얘기 안 했잖아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싫어요. 내가 말리진 않죠. 그렇죠? 무슨 계란말이도 아니고 말려요. 자, 갑니다. 네, 진짜 오래간만에 한번 해봤어요. 민유, 민유 맞죠? 민유 씨, 제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었거든요. 재밌다. 재미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네. 작년 가을에 우리 집 앞에 감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이 떨어져서 못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었던 사람이에요. 알겠죠? 옛날에 처음에 윤지 학생 반응하고 똑같네요. 윤지 학생한테도 내가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처럼 그랬어요. 얼굴이 빨개지더니 한쪽으로 살짝 째려보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여학생들 거의 모두 그런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죠? 자, 갑자기 그래프 갑니다. 첫 번째. 시간과 뭐예요? 거리와의 그래프,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 열심히 속도 얘기하더니 왜 등속운동에 와서 갑자기 거리, 속력 뭐 이러느냐. 왜 이게 가능하다고 그랬죠? 직선 운동에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직선 운동에선 거기 이제 조그맣게 써 있는데요. 등속 직선 운동. 직선 운동에선 변이와 거리가 같고 속력과 속도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와 속력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등속 운동이니까 뭐가 일정해요?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 그래서 시간 t까지 속력 v로 이동했다. 그러면 이때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뭘 의미하게 되죠? v 곱하기 t 이렇게 되니까 네, 이동거리 s. 그죠? 거리 이렇게 나온다. 자, 누구만 거리라고 그랬죠? 등속운동만. 원래는 시간과 속도면 변이에요. 변이. 근데 등속운동에서는 거리라고 해도 된다. 알겠죠? 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렇게 되면 거리가 어떻게 증가할 거냐. 자, 봐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자르면 이거 할 줄 알죠, 이제? 자르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자르면 그 각 시간대별 뭐가 되는 거죠? 그 시간대별 간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할 때 거리도 똑같이 일정하게 증가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한다. 되셨나요?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하냐.
시간과 거리와 그런데 기울기가 안 변했어요. 그쵸?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속력이 된다. 그죠? 속력이 된다. 기울기가 속력이 된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가끔씩 나오죠. 어떤 거냐면 얘가 그러면 이제 뭐 VA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VB. 됐죠?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왜 덜 갔냐? 다시. 얘 왜 덜 간 거지? 왜 덜 갔어요? 속력이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쵸? 그죠? 얘는 속력이 빠르고 얘는 속력이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힘을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달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페이크죠, 페이크. 됐어요? 얘는 만약에 제로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면 힘을 비교하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얘가 섣불은 확산을 하지 않도록. 알겠죠? 섣불은 확산? 삼투 확산 이런 거 몰라요? 삼투는 용매가 움직이는 거. 확산은 용질이 움직이는 거. 기억나죠? 그 과학 용어 중에 현실에서 쓰는 용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뭐 침투, 뭐 확산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그쵸? 많이 쓰죠. 네, 뭐 가속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쓰죠. 그쵸? 땡땡 당이 압승함으로 인해서 땡 대통령의 앞으로의 전국 운영이 가속을 붙을 것이다. 그죠? 땡땡 개혁도 엄청난 가속이 붙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이상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뽕이라고 했는데 알아들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기들끼리 아는 내용이구나. 네, 끝나고 남아서 얘기해주고 가요. 다른 사람들 다 집에 가고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느냐. 자, 우리나라 말로 외우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당 모. 그렇죠. 단위 시간이라고 합니다. 단위 시간당. 그죠? 당 뭐야? 속도의 변화량. 그렇죠.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써서 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시간 t분의 속도의 변화량. 뭐 이런 얘기고. 이건 무조건 시간 t분의 v 나중 마이너스 v 처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델타 v도 벡터이다. 그쵸? 델타 v도 벡터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쵸? 속도의 변화량도 벡터이다. 이제 기억나시죠? 오케이. 됐어요? 자, 이걸 가속도의 의미를 좀 배우도록 하죠. 초기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봤을 때 이제 플러스 방향을 초기 운동 방향 이렇게 설정해야 되고 그때 가속도가 0보다 크다는 건 뭘 의미한다? 가속도가 0보다 크다는 건 뭘 의미했었죠? 기억나요? 속도가 증가한다. 그렇죠? 델타 V가 0보다 큰 거니까. 왜냐면 봐요. T는 언제나 always 0보다 크죠. 그죠? T는 언제나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0보다 큰 수밖에 없고 속도의 변화량이 0보다 크다는 건 V-V0가 0보다 큰 거니까 V와 V0 중에 누가 커요? V가 큰 거. 자, 나중 속도가 더 크다를 뭐라고 한다고요? 속도 증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되셨나요? 오케이. 됐죠? 네, 이쯤 되면 이것까지도 머릿속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쯤 되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자, 봐요. 운동 방향과 뭐가 부호가 같으면? 운동 방향과 그렇죠.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증가한다. 됐죠? 네, 그런 뜻이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뭘 뜻한다? 가속도가 0이다. 그렇지. 나중 속도나 처음 속도나 같다. 이건 등속 운동이다. 그죠? 등속 운동이다.
이런 개념이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속도가 0인 거를 가속도가 있는 운동이라고 그래요? 가속도가 없는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걸 없다라고 표현한다. 기억하셔야 된다. 그죠? 가속도가 없다라고 표현한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걸 뭐라고 한다? 속도 감소라고 한다. 그죠? 속도가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죠? 혹시 그것도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제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두 번째 배울 때 배우셨어요. 기억나나요? 제로로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그죠? 아, 이거 배울 때 아주, 그죠? 처음에 배울 때 골치 아팠을 거예요.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A, B, C, D까지. 됐죠? 네. 자, 0에서 A까지,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C에서 D까지의 시간 동안 속도의 부호와 가속도의 부호, 속도의 부호와 가속도의 부호에 관한 개념. 자, 첫 번째. 자, 이런 겁니다. 0에서 A까지 속도는 0보다 크다. 무슨 뜻이라고요? 처음 운동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됐죠? 예. 됐죠? 그런데 가속도도 0보다 크다. 가속도도 0보다 크다는 건 뭐야? 심지어 운동 방향으로 빨라지고 있다. 알겠죠? 운동 방향으로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속도에 관한 개념, 가속도에 관한 속도와 뭐요? 속도와 빠르기 다른 개념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속도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 빠르기 증가. 뭐가 다른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뒤쪽에서 다르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A에서 B까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입니다.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아직 플러스에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었죠? 속도가 0보다 큰 거고요. 가속도는 0보다 작아요. 아, 그러니까 속도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빠르기는요? 감소하는 거예요. 빠르기도 감소해. 느려지고 있어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갑니다. B에서 C로 가는 동안 B에서 C로 가는구나. 그죠? 기억나시나요? B에서 C로 가는구나. 이거 뭐예요? 속도가 0보다 작아요. 이거 뭐죠? 되돌아오고 있구나. 그죠?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운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죠? 운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 플러스로 잡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됐죠? 그런데 가속도는요, 여전히 0보다 작다.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는 그대로 따라간다고요? 속도가 0보다 크건 속도가 0보다 작건 상관없이 여기다 써놓는 게 편하겠나요? 그죠? 보기가? 속도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상관없이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그냥 감소해요. 속도는.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마이너스 1m/s, 2m/s, 3m/s, 4m/s, 마이너스 5m/s 이러면 뒤로 돌아오는 빠르기, 얘가 운동하고 있는 빠르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빠르기가 증가해버렸죠. 그쵸? 빠르기가 증가해버렸다. 이해하셨나요? 빠르기가 증가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자, C에서 D까지 아직까지 속도가 0보다 작아요. 속도가 0보다 작으면 뭐라고요? 그렇죠. 되돌아옴이죠.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그쵸? 아직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가속도가 갑자기 0보다 커졌네요. 네, 기울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기울기가 0보다 커졌어요. 기울기가 0보다 커졌어요. 위로 올라가죠? 그럼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속도에 관한 개념은 가속도가 0보다 크면 무조건 증가고요. 가속도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감소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나 마지막 빠르기. 자,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빠르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빠르기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자,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것들이 요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 알겠죠?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이 그래프는 제가 수능 이후부터 얘를 꼭 알려주기 시작해요. 그렇지. 학력고사 때는 따로따로 잘라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미리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그래프를 보고 바로바로 문제를 풀면 됐는데 수능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얘를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시험 문제를 내거든. 기니디 예문으로. 무슨 얘기 알겠죠? 그래서 수능 시절에는 이렇게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겉보기에보다는 되게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얘네들은 지금 얘는 좀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일정하게 감소, 일정하게 다시 증가. 그쵸?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혹시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되게 유행했던, 자, 네, 예전에 되게 유행했던 이런 경로가 있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경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로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근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중요한 게 있는데 얘가 속도예요. 경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속도의 증가가 A, B, C인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이거에 관한 설명입니다. 됐죠? 첫 번째. A는 속도가 어떻게 증가했을까요? A는 속도가 어떻게 증가했나요? 다시 느리다가 아니요. A, B, C 모두 속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느려진 적이 없고요. 속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속도가 처음에는 속도 증가량이 어떻게 돼요? 속도 증가량이 작다가 나중엔 속도 증가량이 커졌어요. 맞죠? 그러니까 델타 V가 어떻게? 델타 V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 델타 V가 증가하는 건 V가 증가하는 거하고 다르죠? 델타 V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맞죠? 가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되셨나요? 네. 자, 갑니다. 그럼 B는 어떻게 하죠? 델타 V가 일정하다. 델타 V가 일정하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개념. 되셨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A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속도가 천천히 증가하다. 나중에는 엄청나게 빨리 증가했다는 거죠. 됐죠? 네. 그 다음에 C는 처음에는 속도 증가가 어떻게? 되게 큰데 처음에는 속도 증가가 되게 커요. 처음에는 속도 증가가 되게 큰데 나중에는 속도 증가가 별로 크지 않죠. 거의 0에 가까워지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속도의 증가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속도의 증가량은 감소해요. 오케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속도 증가량이 감소했다는 건 가속도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되셨나요? 됐죠? 여기서 OX 문제 잘 나오는데요. 그럼 A, B, C는 평균 속력이 같죠? 그렇죠. 그게 제일 많이 나왔단 말이야. A, B, C의 평균 속도는 동일 이렇게. 동일할까요? 안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누군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A, B, C 중에 변이가 누가 제일 크죠? SA, SB, SC 중에 누가 제일 커요? SC가 제일 크죠. 되셨나요? SC가 제일 크죠. 그러면 평균 속도는 어떻게 해요? 평균 속도는 VA, VB,
VC의 평균 속도는 누가 제일 커요? C가 제일 커요. 그러면 뭐가 동일한 걸까요? 뭐가 동일한 얘네들 세 개의 공통점. 뭐가 동일한 운동이다? 평균 가속도가 동일한 운동이다. 어려워졌죠? 그런데 예전에 유행했으니까 지금 안 나오네요. 야, 아니지. 대화를 하시는 거. 유행을 들고 도는 것도 다시 다 팔아가지고. 네. 리베카 모르시나요? 리베카? 레벨카요? 가속도 운동의 여러 가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도 운동의 여러 가지라는 건 뭐냐면, 자, 봐요. 제가 제프린트로 할 때만 하는 건데, 봐요. 가속도가 증가하는 운동도 있어요. 가속도 운동은. 알겠죠?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도 있어요. 우리가 맨날 여태까지 맨날 배웠던 뭐야?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가속도가 감소하는 운동도 있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자, 밑에 보십시다. 자, 40km/h로 달리던 자동차가 80km/h로 가다가 하고 멈췄어요. 정지. 0km/h에 멈췄어요. 맞죠? 이해가셨나요? 네, 오케이. 됐어요? 네. 뭐가 재밌는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무슨 운동이죠? 그렇죠. 등속 원운동입니다. 이쪽으로 40km/h. 그 다음에 이쪽으로 40km/h. 이 그림은 왜 넣어놨을까? 자, 위에 그림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인데 얘는 뭘까? 이런 얘기야. 얘는 뭘까? 자, 여기 40km/h, 40km/h. 이게 뭐야? 빠르기는 일정하다. 빠르기는 일정하다. 빠르기가 일정한데 어떻게 가속도 운동이야? 네, 방향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지금 방향이 딱 그냥 가장 대표적인 이 점과 이 점만 봐도 지금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속도는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변했을 때 빠르기는 안 변하고 방향이 변해도 이건 가속도 운동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빠르기는 안 변했지만 방향이 변해도 가속도 운동이다. 자, 따라서 등속 원운동은 이건 뭐 색깔 다르게 칠해놔도 되겠죠?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다. 선생님 등가속도 운동인가요? 라고 처음 가르치면 꼭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등가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왜냐면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한데요. 문제가 가속도의 방향이 변해요. 그래서 얘는 등가속도가 아닙니다. 알겠죠?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뭐냐? 롤러코스터가 있다. 롤러코스터. 야,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 자, 올라갈 때 이런 거. 이거 방향과 속력이 다 바뀌었다. 그죠? 내려올 때는 빠르기도 변한다. 빠르기도 증가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방향도 얘가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면 올라갈 땐 플러스. 그럼 빠르기가 증가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빠르기가 감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대책 없는 가속도 운동이다.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속도 운동의 경우의 수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다음 등가속도 직선 운동으로 갑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입니다. 일단 등가속도 운동이 뭔지부터 공부하시고요. 아까하고 똑같이 시작합니다. 아까 서준 씨부터 시작했죠? 요번에는 네. 네. 자, 등가속도 운동이 뭐예요? 네,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의미까지 물어볼게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가속도라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속도의 증가량, 방향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쵸?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 다시. 즉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아니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거나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이에요. 아시겠죠? 일정하게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지. 일정하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아시겠죠? 일정하게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일정하게라는 말이 안 들어갔는데 맞다고 똥글뱅이 치는 애가 있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냥 진짜 선생님의 출제 의도에 그대로 싸대기 맞은 거지. 아이고 과격해지네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니.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속도가 일정하거나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그래도 되고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걸 잘 기억해 두셔야 한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있다는 걸 왜 자꾸 강조하냐? 꼭 증가하는 것만, 그러니까 꼭 증가하는 것만 또는 꼭 감소하는 것만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라는 거지.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첫 번째 그래프 갑니다. 우린 세 번째 복습이니 이것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자, 그러면 이러려면 가속도가 일정하려면 뭐가 일정해야 돼요? 그렇죠. 알짜임이 일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알짜임이 일정해야 해요. 아시겠죠? 알짜임이 일정해야 된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래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t와 vy의 그래프에서 v0가 0이 아닐 때 등가속도 됐죠? v0,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0일 때의 문제들을 자주 만나게 되겠지만 주로 만나게 되겠지만 속도가 0이 아닌 처음 속도가 0이 아닌 거 있죠? 이건 시험 문제 잘 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된다. 알겠죠? 그 문제에 초속도가 써 있을 경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셔야 된다. 됐죠? 이게 뭐를 유도하기 위한? 등가속도 운동을 유도하기 위한 단순한 그래프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초속도가 즉 처음 속도가 0이 아닌 운동. 알겠죠? 에 관한 그래프이다. 그럼 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 그래프는. 되셨나요? 그래서 나중 속도를 V 이렇게. 자, 따라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며, 그죠? 왜?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 가속도네, 맞죠? 두 번째, 면적은, 이 그래프의,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뭘 의미하냐? 요거죠, 요 면적, 뭐, S1, 뭐 요 면적, 뭐 S2, 뭐 이런 식의, 그쵸? 면적 S는 S1 플러스 S2 이렇게 할 텐데, 요 S가 뭐라고요? 변이. 근데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변이라고 안 그러고 거리라고 해도 무방하다. 왜냐면 등가속도 운동은 결국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해야 되니까 중간에 가다 바뀌면 안 되거든. 아까 등속 원흥도처럼. 그쵸? 그러니까 결국 방향도 안 변하는 직선 운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도 역시 직선 운동이라. 알겠죠? 등가속도 운동도 직선 운동이라서 변이라고 하셔도 되겠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그래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 그래? V-V0. 그죠? 그죠? 나중 빼기 처음. 요 높이 V-V0. 그쵸? 얘가 뭐라 그랬죠? 가속도의 정의에서 델타 V라고 했어요. 맞죠? 그쵸? 이 델타 V는 얼마만큼이에요? 얼마만큼?
AT만큼 되셨죠? 오케이. 자,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의 세 가지 공식을 갑니다. 첫 번째, V는 V0 플러스 AT. 이게 첫 번째 식이죠? 자, 나중 V는 처음 V보다 이쁘다. 뭐 이런 식이죠. 그죠? 다시. 이거 농담이야. 보통 그렇더라고. 농담이에요. AT. 자,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보다 요만큼 더 낮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AT가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요 개념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욕먹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 부위는 처음 부위보다 AT만큼 이쁘다. 됐죠? 야, 너 왜 그런 티를 입고 있냐? 프리티 뭐 이런. 나 그 CF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 네, 뭐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미안해요. 네. 자, 두 번째. 이게 더 충격인데. 이게 정신적으로 뭐 좀 흔들리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S에 관한 설명입니다. S1 플러스 S2에 관한 설명, 그쵸? S1은 얼마에? V0와 T. 그러니까 V0T. S2는 얼마예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높이가 아까 AT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밑변이 T니까 AT의 제곱. 그래서 이 둘을 더하는 거죠.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자, 요 두 개,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하면, 자, 어떻게 연립할 거냐면요. T를 없애려고 하니까 T는으로 바꾸는 거야. T는 A분의 V-V0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없애면 시간 없을 때 쓰는 식이 나와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러면 요 식을 쓰면 되죠. 얘가 세 번째 식입니다. 시간 없을 때 쓰는 식. 다시 시간 없을 때 쓰는 식. 그러니까 문제에 시간 안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이걸 쓰거나, 두 번째, 또 시간이 없어도 쓸 수 있는 식이 있다. 누구의 성질이냐면 이 그래프의 성질이에요. 즉 등가속도 운동의 성질이죠. 어떤 거냐면 평균 속력이 처음, 끝, 가운데. 이게 그냥 평균 속력이 된다예요. 아시겠죠? 등가속도 운동만 그래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만 평균 속력은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뭐야? 산술 평균이다. 그죠?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산술 평균이다. 예. 그래서 시험 문제에,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이렇게 두 개. 얘가 떠오르지 않으면 아예 문제풀이를 진행 못하는 게 되게 많다. 그래서 얘네 둘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어떻게든 진행이 가능하거든. 얘는 진행이 불가능해. 가서 턱 막힌단 말이야. 그냥 가슴이 턱 하고 막힌다 이거지. 알겠죠? 그래서 자, 뭐가 틀렸다고 하는 거죠? 제프린트가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보충,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관계식 유도에 뭐가 틀렸어요? 방금 전에 요게 틀렸죠? 2분의 1이 빠져 있어요. 2분의 1이 빠져 있어요. 네. 이거 얼마 하기로 했었죠? 그때 프린트 틀리면 얼마 하기로? 그거 안 정했죠? 나이스. 네? 네. 그러면 이거 그러면 교재 100만 원에 팔아요. 알겠죠? 글자 하나 틀릴 때마다 5천 원씩 줘야 되면 이거 뭐 교재 100만 원에 팔아야겠지. 자, 이제 자유낙하입니다. 자유낙하 7페이지 자유낙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예에서 자유낙하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그 공식을 1, 2, 3 뭐 이것까지 공식이라고 쳐주면 4, 4개 배웠다는 거잖아요. 얘를 어떻게 해요?
자유낙하라는 거에다가 연결해 보겠다 이런 거예요. 자유낙하란 무언만 작용할 때 이렇게 기억나요? 무언만 작용할 때를 자유낙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중력만 작용할 때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자, 뭐가 없다는 뜻이죠? 마찰,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 이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속도가 계속 일정해요. 어떻게 일정하죠? 자유낙하 처음에 뭐 예를 들어 집어 던지는 건 잘 안 나오지만 처음에 속도가 대부분 0이죠. 정지로부터 출발할 때 어떤 힘을 받는다? 이 물체의 무게. 그죠? 맞죠? 중력의 크기가 무게니까요. 무게, mg를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F는 ma에다가 그대로 갖다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자유낙하의 가속도는 얼마라고요? F는 ma. 네, 중력 가속도 g가 되죠. 중력 가속도 g. 아시겠죠? 자, 중력 가속도 g를 받는 등 가속도 운동이다. 되셨나요? 됐죠? 네. 오케이. 자, 따라서 자유낙하의 식은 자유낙하에서 자유낙하의 운동 방정식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유낙하의 식은 뭐냐? 첫 번째 V는 V0 0이래. 없어지죠? 그 다음에 AT GT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V는 GT. 나중 속도는 GT다. 그러면 1초의 속도 얼마일까요? G가 9.8이니까 9.8m/s. 2초 후에는 19.6m/s. 3초 후에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공식 갑니다. 두 번째 공식. S는 V0가 0이거든요. V0가 0. S는 2분의 1 뭐야? GT의 제곱. 요거 S를 H로 바꿔서 외우시지 않도록. 저는 자꾸 이걸 주문하거든요. H로 바꿔서 외우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H는 보통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죠. 그 예전에 6차 때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서 나무 열매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됐죠? 네. 몇 초 후에 높이. 그럼 이게 H인가요? 아니거든요.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H가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스몰 h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체 높이 라지 h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s를 빼야죠. 그러니까 스몰 h는 라지 h-s인데 이 라지 h-s를 못 잡아내. 왜? 이걸 h로 외워버렸기 때문에. h가 아니라 뭐라고요? 낙하 거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로 바꾸시지 말고 낙하거리 S로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S는 2분의 1 GT의 제곱. 되셨죠? 네. 그래서 저 그림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라지 H. 이게 라지 H. 어떤 점에서의 높이는 스몰 h. 그러면 우리가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S. 알겠죠? 아시겠죠? 조 그림을 잘 기억하셔서 이 S는 2분의 1 GT의 제곱에서 이 S는 떨어진 높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낙하거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마지막 EAS는 그죠? EAS 요식 EG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0제곱. 자, 따라서 마지막 공식은 V는 루트 EGS예요. 됐죠?
자, 이제 바닥에서의 속력은 어떻게 구하죠? S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전체 높이를 다 넣으면 되죠. 라지 H.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될 수 있으면 이걸 H로 바꾸어서 외우시지 않도록. 문제집 같은데 H로 바꾸어서 외우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공식만 외울 뿐이지 문제 다 못 써먹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울 때 조금 귀찮게 배우는 게 더 좋아요. 아시겠죠? 너무 쉽게만 배우려고 하시다 보면 나중에 그 쉽게 외운 공식을 쉽게 못 사용해요. 네. 아, 우리가 좀 세대 차이가 나긴 하나 봐요.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게 있네요. 저 친구 뭐라 그런 거예요? 띵원? 써보세요. 띵원이라고. 시키는 거야? 그러면 진짜 느낌 온다. 그러면 진짜 느낌 온다니까. 너 꽉 넘으세요. 알겠죠? 네네. 볼게요. 그럼 자유낙하는 정리하시면 자유낙하는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느냐? V는 GT. 그죠? S는 2분의 1 GT의 제곱. 자, 그 다음에 V제곱은 2GS.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타임이 T가 0일 때 속도가 V0. 그럼 이 V0가 0이죠. 얘가 출발해서 T가 1일 때의 V1은 얼마예요? 9.8이죠. 이게 중딩 내용, 통과 내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T2초일 때는 어떻게 돼요? T2초일 때는, T가 2초일 때는 V2가 얼마예요? 19.6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다는 뜻입니다. 되셨나요? 여기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기억나시는 게 있는지. 자, 그러면 맨 처음에 0에서 1초까지 간 거리를 1이라고 하면 S를 1이라고 하면 그걸 뭐 S1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S1을 1이라고 하면 두 번째 S2는 즉 1초에서부터 2초까지는 얼마게? 왜 3이야? 왜 3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인 거지.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에 관한 질문이 잘 나온다. 요즘 스타일이야, 이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낙하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1초까지 낙하거리가 1이면 2초까지 낙하거리는 얼마라고? 4라는 거지. 이해 가셨나요? 3. 네. 근데 교재는 왜 H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라지 H 이렇게 표시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S로 아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자, 다시. 그러니까 1초까지의 낙하거리가 1이라면 2초까지의 낙하거리는 4가 되고 따라서 1초부터 2초까지 낙하한 거리는 3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오케이? 네, 이건 이제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이게 자유낙하기 때문에 시간 t와 모y 그래프, vy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될 거고, 그쵸? 여기서 얘가 1이면, 여기서 얘가 2이면 1일 때의 속도를 v, 2일 때를 그럼 얼마로 봐야 돼요? 2v가 된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요 넓이가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v. 그러니까 2분의 v가 되고 2분의 v 값을 1로 보자는 거지. 그러면 이 크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2v니까 2v가 된단 말이지. 됐죠? 그러니까 얘를 1이라고 보면 얘는 4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1에서 2초까지의 변이는 요만큼은 얘를 1로 봤을 때의 3이라는 거지. 되셨나요?
됐죠?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급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보일 거다 이거지. 됐어요? 네. 되셨나요? 자, 이걸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뭐와의 그래프냐? 시간과 가속도와의 그래프이다. 자,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라고요? 자유낙하니까 중력 가속도 G로 1점. 뭐 이렇게 되셨나요? 아, 오케이. 네, 그래서 거기는 A라고 써 있으니까요.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물리량이 나와요. 지금부터. 시간과 가속도와의 그래프에서 여기만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 그지?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지. 네, A 곱하기 T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델타 V예요. 되셨죠? 네, 델타 V, 즉 GT입니다. 됐죠? 속도의 변화량. 자, 이게 우리나라 말로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얘는. 공식도 공식이지만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말이 되게 중요해요.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과 가속도와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제가. 그죠? 그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자유낙하를 그린 거예요. 맞죠? 어찌됐건 시간과 가속도와의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속도가 아니라 속도 변화량이다. 예.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느냐. 자, 얘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죠? 이렇게 나눠서, 아이고, 뭐야. 이렇게 나눠서, 뭐가 일정하게 증가한다고요? 각 시간대별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지. 일정하게 증가. 그래서 시간 t와 뭐와의 그래프? v와의 그래프를 그릴 때 되게 중요한 게 초속도가 있느냐 없느냐다 이거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시간대별로 그만큼씩 더해서 그린다. 이렇게 됐죠? 네.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따라서 A와 이걸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A와 T 그래프에서 뭐로 바꾸기? V와 T 그래프로 바꾸기. 이런 거예요. A와 T 그래프에서 V와 T 그래프로 갈 때 틀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얘다. 아시겠죠? 쟤를 보고 그리셔야 된다. 알겠죠? 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업을 끝내기를 원하시는군요. 미안하지만 좀 멀었는데 요 값이 뭐라 그랬지 아까? 이게 V 나중이고요. 이게 V 제로예요. 그러니까 V 마이너스 V 제로. 이건 뭐라면 AT. 방금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네요. 그죠? AT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은 속도 변화량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얼마나 올라갔느냐다. 됐죠? 됐어요? 각 시간대별로 얼마나 올라갔느냐다. 됐죠? 그게 일정하다 이거죠.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간 t와 sy의 그래프를 그릴 때 아까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되면 1일 때까지를 만약에 s라고 하면 2일 때는 얼마였어요? 2s가 아니라 4s였죠. 그죠? 그 다음에는 9s. 됐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셨죠? 왜냐하면 s는 2분의 1 gt
t의 제곱의 그래프니까. 됐죠? 네. 그래서 변이는 시간의 제곱의 비례하는 2차 함수이다. 2차 함수이다. 아시겠죠? 됐죠? 다만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다 배우셨으니까 알겠지만 단순히 이 그래프의 모양만 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순 없어요. 알겠죠? 그건 불가능해요. 되셨나요?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와, 좋겠다. 그죠? 네. 와, 정확히 10시야. 와, 넘을 줄 알았거든, 난. 네, 정확히 10시.